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와우넷 채널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할 거예요.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와우넷 홈페이지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컴퓨터와 모바일 둘 다 이용하기 쉽게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니 많이들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DMI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음봉에서는 거래가 터져서 시가에 걸리든 거래가 없어서 종가에 걸리든 분명하게 에너지 라인이 확정적으로 결정됩니다. 하지만 양봉은 좀 이랬다 저랬다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양봉에서의 에너지 라인을 찾는 것은 음봉에 비해서 조금 복잡합니다. 좀 더 확고한 신호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훈련이 좀 필요한데요. 이렇게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하세요. 양봉은 종가와 시가에 모두 에너지가 걸린다. 대략 70%의 확률로 저항은 시가에 좀 더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지지는 종가에 걸리는 경우가 좀 더 많다라는 점만 우선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일단 차트 하나 보시죠. 화살표 1번 구간에서 똑 부러지는 매수 신호가 나왔죠? 보세요. 각도도 완벽했고 에너지도 충만했어요. 그런데 ADX 라인이 고개를 숙입니까? 숙이지 않습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죠. 갑작스런 급락의 대기 매수세가 진입했었고 그 대기 매수세에 의해서 주가는 다소 상승을 했었지만 추세를 이길 정도는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봉이 뭐였습니까? 양봉이었죠. 양봉이라면 거래량과 관련 없이 그날의 시가와 종가에 모두 에너지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항은요. 시가에 걸릴 가능성이 70% 이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건 지금 저항으로 작용하니까 지금 주가가 아래 있으니까 저항으로 작용하니까 당연히 시가에서 대립 에너지가 강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수평으로 쭉 연장해 보십시오. 그걸 에너지 라인으로 잡는 거예요. 이후에 여러 차례 걸쳐서 그 라인에 대한 도전이 있죠. 올라가다가 또 내려가고 올라가다 또 내려가고 계속 번번이 무산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한 가지 더 기억해 두실 것이 있는데 신호가 강력했을수록 저항이나 지지의 힘도 비례적으로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난 위치가 ADX로부터 30보다는 35가 더 강하고 그보다는 40에서 더욱 강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이유가 있죠. 자, 매우 강한 추세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추세를 주춤하게 만들 수 있을 정도라면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개입되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기술적 분석의 완결편이라고 볼 수 있는 소위 에너지론에서 다시 공부를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지지력이나 저항력에도 급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까요? 일봉 저항이나 일봉 지지는 고작 석 달 정도 안팎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어요. 막 생성돼서 가까이 붙어 있을 때는 정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시간이 흘러버리면 그냥 약해지는 특성을 갖습니다. 그런데 갭지지나 갭저항은 굉장히 여성적이에요. 봉저항과 다릅니다. 그래서 갭의 크기에 따라서 최대 9개월까지도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에너지가 잘 약해지지 않아요. 여성이 삐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풀어주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굳어지면 안 풀어지거든요. DMI의 실패 신호는 당시 ADX 값의 크기에 따라서 유효기간의 길이가 결정되는데요. 여기 차트에서 보는 것처럼 ADX 라인이 50을 넘는 위치까지 치솟았잖아요. 여기서 실패 신호가 나오면 거의 1년 동안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잔인한 저항선이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ADX가 40을 넘는 상황에서 형성되는 실패 신호는 6개월 이상 속썩이는 저항선이 된다라는 점도 기억해 두십시오. 이 수준 높은 기술적 분석가라면 하나의 파동 안에서 지지점과 저항을 3호가 이내로 찾을 수 있어야만 되는데요. 하지만 그 정도는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충분히 여러분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하나의 파동 안에서 저점과 고점을 찾아내는 것은 그렇게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수준 높음을 넘어서 고수의 반열에 오르게 되면 최고점에서 잘 매도해야 되고 최저점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잘 매수해야 되는데 요건 조금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개 파동 이상 진행되는 진짜 고점과 진짜 저점을 오로지 기술적 분석으로 찾아내는 것은 그닥 쉬운 일은 아니다는 얘기죠.
오늘은 진짜 바닥을 보여주는 DMI 매수 신호에서 좀 더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만 좀 더 알려드릴게요. 초보 트레이더들은 단지 ADX와 DI-가 교차하는 것만 가지고 들어갔다가 낭패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DMI의 원리만 좀 제대로 알고 있다면 성공 확률을 크게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가볍게 상승을 해보죠. ADX가 아주 가파른 각도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추세가 너무 젊고 강하다면 여간에서는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ADX가 아주 강했다고 하더라도 그 상승의 각도가 살짝이라도 완만해지는 모습을 보이는 상태에서 DI-가 교차를 했다면 어떨까요? 자, 실물을 먼저 보겠습니다. 맨 왼쪽하고 두 번째 매수 신호를 보세요. ADX는 추세 강도를 보여준다고 했죠. ADX 라인에서 강하게 상승을 해서 30 이상으로 올랐다면 엄청 강한 추세가 유지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느긋하게 이미 굽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TI하고 만나고 있죠. 자, 이제 맨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매우 강한 추세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DI-와 만나고 있는데 같은 30 위에서 만났다고 하더라도 추세가 매우 젊고 꼿꼿해서 쉽게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아주 화가 많이 난 사람을 설득하려 할 때를 상상하시면 돼요. 완전 머리 끝까지 치민 상태보다는 한나절 정도 지나서 좀 약간이라도 누그러진 상태에서 설득이 쉽다는 것 누구나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원칙은 특히 추세가 너무 강해서 40선이나 심지어 50을 넘어설 때는 중요합니다. 너무 추세가 강하면 어지간한 매수세로는 돌이키기 어려운데 이런 때 반드시 ADX가 너무 강해서 꼿꼿한 상태보다는 조금이라도 꺾이는 상황에서 DI와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나중에 다시 DMI의 사용법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실 겁니다. 일단 드림팀의 첫 번째 주자, 저점을 기가 막히게 찾아주는 DMI에 대한 기본적 이론과 활용법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높아심에 다시 말하지만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빨리 뇌리에서 벗어던질수록 여러분들은 하루라도 고수가 빨리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수학적인 공식처럼 외우려 들거나 획일화된 패턴을 찾다 보면 여러분들은 실패자가 될 겁니다. 차트를 만드는 느낌부터 이해하십시오. 그 이야기는 차차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